안녕하십니까, 피어더입니다. 저희가 주간으로 글로벌 핵심 자산들의 위험 수준을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위험 지표로 반영이 될 텐데, 우선적으로 미국의 주식들이 그런 위험 지표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이제 탑티어 컴퍼니들인데요. 이제 이들은 이제 60%대까지 위험이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에 중간값이 50%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긴 한데, 과거에 이제 전체 히스토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위험 구간에서 좀 덜 위험한 구간, 그리고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구간 정도까지 지금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들 상에서도 저희가 한 달 동안에 한 5%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 비중을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이 기준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사실은 타임리하게 적시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주식 내에서도 어떤 것을 사고 어떤 것을 팔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위험하고 어떤 것들이 덜 위험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군 내에서 보시면 이제 60%까지 들어온 이제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해 보이고요. 하다못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유럽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어떤 금리 부담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유럽의 주가의 리스크도 좀 많이 낮아졌고요. 하다못해 한국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식의 투자 비중을 올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반대로 저희가 이제 중국에 관련된 부분이 위험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이제 가격이 위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많이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중국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폭락할 수 있는 확률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업 앤 다운, 등락이 되게 심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왕 투자한다고 한다면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뛰어난 그런 자산들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이런 데이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보게 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환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이 급감했고요.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위험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리스크, 즉 신용 위험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미국 국채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 즉 무위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동안 되게 높은 위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위험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 들어와서 금리의 어떤 전반적인 위험은 꽤 많이 낮아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채는 너무 위험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왕이면 투자를 할 때 지금은 미국 달러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채를 투자했을 때 저희가 오픈되는 위험은 뭐냐면, 한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에 이런 한국 국채의 위험을 버무려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런 부분의 어떤 위험이 아직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라고 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자산을 계속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것 같다고 계속 저희가 한 2, 3주간 주장을 해왔지만, 그럼 뭘 사야 되는 게 맞냐? 저희는 채권을 사는 것도 괜찮고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채권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미국 국채가 나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장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년물 되는 것들은 사실 성과가 좀 지지부진했고요. 10년물도 마찬가지고, 단기물 같은 경우도 금리가 사실 오르면서 사실 딱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업앤다운이 심한데 실제 성과는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위험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산은 주식인 것 같다라는 힌트를 사실은 지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위험을 선택했을 때 이왕이면
expected return, 즉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고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이 유리해 보이고 약간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좀 너무 피곤하다 혹은 채권 중에서도 너무 피곤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뭐부터 팔아야 되느냐, 혹은 올라오게 되면 뭐를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개별적으로 투자하시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뭘 편출해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봤을 때 지금 분기별로 이익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게 민주당, 공화당 둘 중에 누가 이길 것인지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유리한 테마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개별 주식이나 국가나 섹터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리거나 줄이는데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대치사안들 중에서 보게 되면 아직 금리 정책에 대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크게 위험이 증가하지도 않고 크게 위험이 감소하지도 않는, 하지만 위험은 조금 높은 구간에 있는 약간 불리한 측면에 있는 자산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취급받았던 유가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이런 핵심 자산을 통틀어서 오히려 금보다 낮은 위험값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유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 위험이 작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에너지 크라이시스에 해당되는 코멘트도 많았지만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봉쇄가 되고 경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90불대 전후에서 이 유가가 계속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타이트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중국이 없는데도 이 정도 타이트하니까 중국이 만약에 경제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사이드, 그러니까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요약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은 자산을 좀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기관 투자가나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분들에게는 저희는 현금을 줄이고 있습니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현금을 줄인 데 따라서는 뭘 사고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위험이 자산, 그러니까 채권에 있어서도 좀 위험이 덜한 자산들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단기라고 한다면 이쪽에 포지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제 저희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최근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리고 이런 위험에 관련된 값들이 실제 자산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연속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는 상당히 지금 좋은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릴 텐데요. 그때 또 저희가 자산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저희가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